2월 2일 투자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며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중 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경북 구미 SK실트론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 원을 들여 실리콘 웨이퍼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시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일부인 보통주 129만 5,411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XR 폼팩터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5곳의 1월 내수와 해외 판매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완성차 5곳의 지난달 국내외 판매량 합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 세계인들의 이목은 파월의 입을 향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밤사이 나온 2월 FOMC 회의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고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들어서 입을 열자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죠.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언급했길래 시장이 급등했을까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또 올 새해부터 다 살펴봤습니다. 뭐 성명서부터 연설까지 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라이브로 다 봤고요. 오면서도 이제 2번 정도 돌려보고 왔는데 자세한 내용 하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25bp 금리 인상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패드워치에서 이미 99% 이상 반영을 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가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밑으로 꺼질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는데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멘트가 있고 나서 바로 위로 정말 세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요. 제가 성명서와 연설 부분을 따로따로 좀 떼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했고요. 그리고 최근 지표에서 보면은 소비와 생산의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봤을 때는 저도 이거를 먼저 봤을 때는 무슨 얘기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좀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까지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연설이 나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위로 갔습니다. 연설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일단 시장은 빠른 물가 하락을 원한다. 하지만 연준은 느린 물가 하락을 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장이 원한 대로 정말 빠른 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정말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우리가 만일 예상한 대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즉 피벗 없다라고 즉시 바로 이제 찍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의 스파이럴이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 상승률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쉘터, 우리가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했었던 부분이 주택 관련 지표였는데 주택 관련 지표도 이미 잡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 잡혔고 그리고 쉘터도 잡혔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안에 3%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연설하면서 잘 모르겠다, 봐야 될 것 같다, 지켜보자, 그때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했고 단 우리가 맞는다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찍어서 얘기했고 스파이럴도 이제 임금 상승 스파이럴도 안 보인다. 상승률 잡혔고 쉘터도 잡혔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3%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놀란 게 전 아직까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뭐 연준이 그만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노동마켓에서 디플레이션 사인도 안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아직은 승리를 선언하기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았다라고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세게 얘기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1월 달을 2월 이제 2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2월 FOMC인데 이번 FOMC에서는 이제 다 플러시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점도표가 안 나왔는데 3월 달 FOMC에서 이제 다 플러시 나오게 돼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연준 위원들이 찍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 달 정도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를 봤을 때 한마디로 요구하면은 그동안 연준에 날아다녔던 매들이 사라지고 비둘기가 싹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올해부터 바뀌는 연준의 투표권을 가진 멤버들이
거의 비둘기파입니다. 뭐 닐 카시카리 같은 분들이 다 컴백하기 때문에 파월도 비둘기로 바뀌었고 연준의 투표권을 가진 분들도 비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굉장히 재밌는 어떤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아마 오늘 시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 단행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죠. 예상 범위 내의 일이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긴장이 됐는데 일단은 올해 목표, 물가 목표 2%가 도달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요. 기자들과의 질문 때. 이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 시장을 더 이상 이제 시장을 보고 파월을 믿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시장은 그때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한미 금리 차는 오늘부로 1.25%포인트가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라는 허들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2월 시장 우리는 이제 지수가 오를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가 궁금한데요. 남인호 소장님, 2월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월 달에 저점 2200포인트였죠. 고점 2500포인트였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저점 대비 300포인트, 우리 퍼센테이지로 15%가 올랐습니다. 이런 강세장이 2월 달에도 이어질지 증권회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증권사들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네요. 고점은 2550포인트 정도 보겠다. 지금 지수 2449, 24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달에는 지금보다 약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양상 보였고요. 문제는 아래로 간다면 만일에 상승이 아니고 조정을 보인다면 어느까지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2300포인트, 즉 지금 2450포인트보다 약 150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한 증권사가 2180을 제시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80을 잘못 적어서 2180을 적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300포인트 이상 내려갈 걸로 봐서 그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증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저점을 2300포인트로 봤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로 답변하네요. 지금은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약세장의 끝 마무리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환율을 거론합니다. 즉 작년 10월 달에 245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지금 1450원에 갔던 환율이 지금 1230원이다. 그래서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질 것이고 조금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NDF 여기환율에서도 지금 9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여기환율입니다. 사실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지수 종목 또 전자닉스가 쭉쭉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사이 나온 반도체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SK하이닉스가 1월 들어서 7% 급등한 날이 있었습니다. 올 1월 4일이었고요. 이때의 모멘텀은 바로 정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대폭 인상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밤사이에 또 뉴스가 들려왔죠. 반도체 세제 지원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죠. 이제 K칩스법 중에 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제 내용의 조례특례 제한법 상정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사실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었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2월에 임시국회 중에 조특법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반도체 세액 지원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런 것이 전망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된 게 되게 놀랍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통과시켜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요즘에 보면은 반도체를 진짜 물어뜯는 기사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물어뜯는 게 이런 기사를로 푸시를 해가지고 K칩스법 통과를 좀 서두르게 하려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제발 그런 것은 좋겠고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 영업 손실 규모 합이 뭐 5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두 회사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월달 현재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사업 모두 이제 적자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적자 규모를 조금 불려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공급을 조절해서, 즉 인위적 감산을 해서 이제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 여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요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공급만 컨트롤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가 늘진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손실 막기는 가능하겠지만 매출 늘리기는 정말 어렵고, 그만큼 시장 캐파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끼리도 나눠 먹기 할 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돈을 많이 더 벌 고민을 해야지 덜 쓸 생각을 하는 건 사실 기업의 미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반도체 세액 공제 25%에 달하는 최대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안은 이게 논의만 되면 안 됩니다. 2월달 무조건 통과가 돼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일 잘하려고 하는 기업들 빨리빨리 서포트 해줘야지. 이런 거 안 되면 다른 외국에 있는 반도체 국가들 기업들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달엔 좀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법 상정 드라이브, 사실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된 게 어딥니까? 여기에다가 또 밤사이 AMD 급등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소재 업종 내에 있는 동진세미캠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잘 아시다시피 그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라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3D 낸드 플래시에 사용되는 KrF-PR 생산이 주력입니다. 글로벌 MS 1위 업체이고요. D램과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브라 아르곤 이머전이죠. 그러니까 ARF를 20년 말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V용, 그러니까 EUV 공정, 파운드리 EUV용 공정 쪽에서도 성능 평가를 통과를 하고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지난달 1일에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1일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EUV용 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단가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은데 지금은 사실은 공정 자체에 일부만 들어가고 있다지만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사업 쪽에서도 20년 5월에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노스볼트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 등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행보를 보이고 있고, CNT 도전제 쪽에서도 삼성 SDI 쪽에 공급하는 등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여러 사업권 영역에서 삼성 쪽의 어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 투자와 함께 미국 공장 투자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좀 보게 되면, 특히나 이번 삼성전자 미국 공장 투자가 텍사스 공장 투자가 EUV 공정 라인 중심으로 좀 투자가 된 것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 EUV용 PR 양산에 성공한 이후에 더 많은 라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더리 사업 영역에 좀 사활을 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에 좀 나서고 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수혜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역시 환율 영향과 더불어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R이나 기타 회사 홍보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정치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은요. 최근에 행보를 보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쪽에서 상당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기관 수급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주가 상승세가 돋보여서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날에도 한 4% 넘게 올랐던 동진세미캠 추가 상승 여력까지 좀 진단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3년 만인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프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새벽 3시였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는데 어떤 기능들이 탑재됐을지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자막에 나간 대로 이어카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휴대폰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하면 이어카서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언팩 2023을 개최를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가 이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언팩 직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인 파웰 112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 중심가인데 여기에 이제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 3주 정도 이제 체험 공간을 만든다고 하고요. 여기서 새로 공개된 제품 그리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뭐가 있냐면 애플 본사가 있습니다. 오. 애플 본사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런 공개 행사를 해버리는 건데 이어카서 카메라 한번 보라는 거죠. 애플 한번 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역시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뭐 갤럭시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근데 이게 진짜 샌프란시스코 애플의 안방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기술적 완성 한번 봐라. 니들 한번 봐서 이제 대응 한번 해보자 이런 과시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폰 시리즈와 갤럭시 시리즈 사실 예전엔 좀 많이 벌어져 있었지만 최근엔 정말 많이 줄었죠. 이에 따라서 이번 제품을 저도 한번 아직은 보진 못했지만 한번 보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은 사실 반도체만 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노브로 지금 삼성전자 여전히 좀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언팩 행사를 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애플의 본지에서 갖게 됐습니다. 장시영 차장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꼽아본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역화소라는 카메라 성능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23의 주요 기능 중에. 그래서 이제 저는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좀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이슈로 조금 주가가 올랐다가 또 그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나무가라는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VR과 AR 관련된 이 출시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업,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후면 카메라의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모듈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23, S23 후면 카메라 이원화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요 업체로 선정돼서 카메라 모듈 쪽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S 시리즈 그리고 A 시리즈의 주요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부품사였고요. 작년에 다른 부품사들이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이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나무가만 나홀로 실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공정 도입에 따른 그리고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증대를 이뤄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갤럭시 23이라든지 신규 프리미엄 제품에도 주요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납품을 할 예정인데요. 꾸준한 실적을 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TOF 3D 센싱 카메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쪽 관련된 카메라 모듈도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XR 그리고 VR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산업이 개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 이익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R, XR 기기 관련 시장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경쟁력만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 주요 콘솔 게임 업체로부터 이미 샘플 테스트를 마치고 납품 예정에 있고요. 삼성전자 기기에도 내년 출시에 맞춰서 납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단가가 높은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등의 해당 카메라 모듈을 납품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고객사들로의 납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5천억,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2,500억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갤럭시 S23 삼각대만 있으면 밤하늘에 성운도 찍을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일단 나무가에 대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 나무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진단까지 토픽 종목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올해 가치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우리는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남인호 소장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2023년도 지수에 대한 자신감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워낙 저평가되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가치주는 금년에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설정액이 가장 높은 가치주 펀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일단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요. 전체 펀드 비중의 18%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20%에서 약간 못 미치네요. 그 다음에 바로 KTNG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4.6%고요. 현대차가 3%, LS가 2%, HD현대가 2%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초우량 기업들을 전체 비중의 약 한 30%를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 그래가지고 가치주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가치가 매우 높은 종목군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신도리코, 삼성화재, 신영증권, 한솔제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펀드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이 펀드로 지난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자그마치 8.5%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들어 우리 주가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 수익이 별로 좋지 않다는 기사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편법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들 가치주 펀드예요. 뭐 10만 원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펀드 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3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그 펀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띄우게. 그럼 여러분들은 댁에 앉아서 가만히 내가 이러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석 투자라고 봅니다. 왜 제가 정석 투자란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잠시 후에 정석 투자가 아닌 투자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기 때문에 정석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지수가 크게 오를지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치주는 분명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가치주 안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장시영 차장님 좀 픽 좀 해주세요. 뭐 기사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저는 골프존을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골프존 아시다시피 스크린 골프 사업 영위하는 업체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골프도 스크린 골프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뭐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뭐 주변에 이제 다수의 사람들 같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스크린 골프는 대한민국만 치는 거 아니냐, 내수 산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미국 진출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해외 진출을 꾀하면서 수출 기업 이미지로 좀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R 사업을 통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세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해외라든지 다른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스크린 골프 이미지가 스포츠 레저에서 이제 게임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린피를 내고 시간을 잡고 약속을 뭐 오랜 시간을 잡아서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는 어떤 실제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라고 한다면 스크린 게임은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게 스크린 골프고요. 시각에 대한 어떤 전환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뭐 유튜버라든지 또 이런 각종 뭐 TV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스크린 골프 게임도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회라든지 이벤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 동력은 해외 진출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뚜렷한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모 블로그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 미국에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라든지 이런 인지도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사실은 땅덩이도 넓고 뭐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하게 즐길 수 있지만 스크린 골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본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해본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후 2시, 3시쯤이면 이미 모든 방의 예약이 마감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존재를 했지만 뭐 골프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도 대략 한 8천억 수준까지 올려잡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2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가치주 그리고 실적주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선nhập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주 골프존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일단 마지막 이슈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급등했고요. 그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급등을 했죠. 반도체주의 국내 증시 반도체주의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메타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메타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 여기다가 지금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시를 내놨거든요. 미국 FEPS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겠다. 5만 대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19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소식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 지금 추가적인 지수 상승대가 어느까지 좀 미칠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 테마주 바람이 분다. 투자 급등락 주의보가 떨어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정석 투자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비정석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곧 오죠. 3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두 분의 이제 양강 체제가 돼 있는데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그러면 안랩 혹은 써니전자가 올라가고 어느 후보가 불리하다 그러면 이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매매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20%는 현금, 20%는 삼성전자, 나머지 10%는 2차 전지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50% 남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 관련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체 비중의 5% 미만, 예컨대 1,000만 원 투자하시면은 50만 원 미만으로 정치 테마주 하시는 거 좋지만 이 비중을 더 늘리신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신다. 즉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기업의 투자는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투자하기 좋다. 이게 바로 정석 투자다. 특히 우리 투자 뉴스와 전략 시청자분들은 정석 투자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은 어떤 코멘트 달아주시겠습니까? 뭐 그냥 안랩은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써니전자도 같은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잠깐 뭐 언급을 드릴 텐데 정치 테마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면 충분히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말면 그만인데 어쨌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은 한 1,200억 수준이고요. 매출은 19년도에 250억 수준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뭐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 매출, 1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이고요. 뭐 기초 소자인 수정 단결정 특유의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뭐 주파수를 발생시키거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 걸러주는 필터 같은 경우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에 회사 대표를 재직했던 송태종 대표가 안랩 그 연구소 출신이라서 안철수 테마주로 엮인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